좋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이런 구성의 모듬회 아마 식당에서 먹으면 정말 비쌀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네, 제가 이 장보기부터 손질까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자, 이제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고등어 2마리, 꿀도라이스 가리비. 네. 4kg. 먼저 하세요. 통통하고. 이거는 4kg. 사이즈가 저 이거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큰 거는 2마리만 주시고요. 나머지는 보통 한 11미짜리 그냥 그걸로 한 몇 마리만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혹시 살짝 물만 좀 좀 넣어줘. 물 좀 조금만 넣어주세요. 25,000원이요? 이거 2개는 이렇게 2개. 필라 있네. 이거는 괜찮은데? 뭐 다 똑같네. 먹을까? 상태 좋네. 이건 금태는 얼마씩인 거예요? 이거 3만 원 팔려고요. 3만 원. 제가 골라도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을 다 봐가지고 왔고요. 자, 이거로 장본고를 쫙 한번 펼쳐봤어요. 이제 단새우, 금태, 방어, 삼치, 고등어, 그리고 이제 청어, 그리고 감상돔, 숭어, 그다음에 조림용 도미, 가리비, 뿔소라, 전복. 자, 이거 이제 손질하는 지옥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거 대삼치예요. 이제 대삼치를 이제 고를 때는 저는 이제 주로 초록빛이 나고 좀 살이 단단하고 또 아감이 좀 점액질이 없는 걸 확인해서 좀 고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대삼치 같은 경우는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싱크대에서 이거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장하고 대가리하고 이런 거 제거한 다음에 토막을 쳐가지고 이제 구이용하고 이제 회용으로 이제 부위별로 잘라서 이제 손질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연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고래위충이 이제 항문 주변에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잘 보시고 이제 흐르는 물에서 좀 씻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신장 제거할 때는 이거 조리용 핀셋이에요. 이제 끝부분 사용하셔가지고 긁어내주시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회충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하면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살 속에는 없으니까 내장만 잘 제거해주시면 되고 선도가 좋으면 이렇게 피가 잘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잘라봤는데 좋죠. 상태 아주 좋은 걸로 잘 골라왔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회하고 이제 구이용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회로 사용하고 제 절반은 구이용으로 쓰려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생선인데 이렇게 토막 내서 하면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횟감용 그리고 이제 구이감용 이렇게 양쪽으로 준비를 했고요. 구이는 소금을 충분하게 쳐주시고 이제 간이 충분하게 배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15분에서 20분 그릴에서 구우면 됩니다.
네, 이게 양식방어, 이제 일본산 양식방어를 말을 합니다. 이거 제가 손질할 때 이제 비늘 같은 거 이제 많이 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철수세미 같은 걸로 싹싹싹 문질러 주시면은요, 비늘도 튀지 않고 잘 제거가 돼요. 이거 보통 다이소에서 3개에 1,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합니다. 이거 하나 꿀팁이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kg짜리 작은 방어를 샀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일본산 양식이라서 좀 기름이 좀 괜찮아서 좀 구입을 한 거고요. 자, 이런 것도 방어는 이제 원산지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개인의 선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떠봤는데 와이어 자국 같아요. 이거는 이제 빨갛게 피가 맺혔죠. 그런 건 이제 잘 도려내야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갈비뼈 제거한 다음에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뭐 4kg도 사실 작은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적당한 크기로 이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재단한다고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가마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삼각형으로 모양 만들고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탈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뱃살 부분은 이제 끝 부분은 좀 재단을 해주시고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조림용 도미예요. 이제 2마리에 25,000원에 사왔는데 사이즈도 괜찮은데, 요거 이제 전복 껍데기인데 도미 비늘 칠 때는 전복 껍데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많이 튀진 않습니다. 그렇다 아예 안 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토막을 내서 이건 조림 용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조림할 때 이제 뜨거운 물로 이렇게 부어 주신 다음에 남아 있는 비늘 같은 거 또 잡내 같은 거를 좀 제거를 해주시는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요건 예전에 제가 이제 돌돔 조림 영상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많이 나왔던 거라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복은 자연산하고 양식 두 가지인데 이게 딱 보면은 색깔이 좀 달라요. 이렇게 보면 밑에 게 이제 약간 보랏빛 나는 거 이렇게 자연산이고요. 초록빛 나는 건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복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부분 있잖아요. 좀 지저분한 거 묻어 있는 거 깨끗하게 잘 씻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복찜 예전에 이제 여러 번 제 영상에 나왔던 거라서 이제 하는 방법은 생략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전복회 준비를 합니다. 지금 자연산으로 이제 전복회로 먹을 거고요. 이 숟가락으로 딸 때 밑에 베이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 살 떼어낼 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윗부분을 잡고 쭉 잡아 당겨 주시면, 힘있게 좀 잡아 당겨 주시면은 이 잎하고 식도 있는 부분이 한꺼번에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잡아 당겨 주시면은 밑에 이제 빨갛게 보이시죠? 이제 이 부분 이제 식도예요. 요거 빼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빨하고 식도, 이게 뭐 여러 가지 세균도 많고 해서 요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전복찜은 보통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천천히 이제 쪄주는 방법으로 하고요. 요거를 다 이렇게 떼어내 주시고, 이 전복 내장 이 부분을 또 따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스 만들어야지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빨하고 식도 같이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제거가 돼요. 이제 전복 내장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이건 코우지 셰프 그 레시피예요. 그대로 한 거라서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곱게 갈아 주시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참가리비예요. 여기서 이제 관자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조개 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하는데, 없으시면 보통 집에 있는 과도나 이제 그런 것들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잘라내 주시면 돼요. 이 관자하고 이제 이 옆에 있는 내장이나 이렇게 날개살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이제 뜰 때 같이 이 관자 주변에 있는 막이 있어요. 이제 한꺼번에 같이 떼어내 주시는 게 좀 일하는 걸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뿔소라인데, 뿔소라 이제 살만 쓸 거예요. 근데 제가 손가락으로 넣는 부분, 이 안쪽 부분, 그 부분에 이 붙어 있는 부분에서 관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이제 그 부분만 떨어뜨려 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손가락이 근데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손가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얇은 과도로 떼어내 주시면은 이것도 쉽게 제거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거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잘라내 주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뿔소라 이제 막아갖고 플레이팅 용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뿔소라 이제 살 부분만 쓰는데 여기 그 점액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굵은 소금 같은 거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제 씻어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까만 부분 있죠. 저런 거 비린내 나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다 제거를 했습니다. 조금 노가다예요. 이제 좀 이렇게 힘이 드는 그런 작업이에요. 자, 아주 비싼 금태입니다. 지금 2마리가 6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살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전복 껍데기로 살살살 비늘을 제거해 줬고요. 그다음에 워낙 비싼 생선이다 보니까 수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뼈하고 붙여가지고 이제 살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가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육수나 이렇게 살짝 뭐 구워 먹는다던가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 이제 가마살 이런 부분에는 살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이 좀 부드러운 편이라서 좀 조심조심 살살 작업을 해줘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청어인데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은 때가 겨울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청어가 좀 이렇게 알이 배이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청어 요거는 이제 수컷이네요. 정소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거 다른 하나는 이제 알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소하고 알은 따로 구워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워낙 맛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버리지 마시고 따로 이제 소금구이 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청어도 다 준비가 됐고, 요거 이제 고등어, 양식 고등어인데 이게 그때 가격대가 좀 다른데 똑같은 마리로 판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작고 저거는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큰 거로 잘 골라 오시는 게 좋죠. 네, 요 정도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건 이제 가숭어인데 이거 보통 참숭어 밀치라고 부르죠.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실패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살 거라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냄새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심하게 나진 않았는데 약간 수돗물 같은 그런 향이 나서 저는 사실 좀 냄새 좀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성돔입니다. 이건 양식 감성돔 수입이고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어렵게 뭐 작업할 건 아니고요. 좀 작아서 이제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처리 과정이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제 플레이팅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데, 삼치는 한쪽은 탈피하고 한쪽은 탈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뼈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작업해 주시고, 이제 한쪽은 이렇게 해서 탈피를 합니다. 탈피하지 않는 쪽, 그쪽은 이제 칼집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제 칼집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토치로 이제 불을 맛을 내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삼치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요건 이제 청어예요. 청어를 이제 포를 뜰 때는 보통 요 표현이 이제 다이묘 오롯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한 번에 잘라주는 그거를 하고요. 이제 그 갈비뼈 제거할 때는 좀 긴 칼 이용해서 한 번에 쓱 넣어서 잘라주시는 게 훨씬 작업하는데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 부분에 왔을 때는 이제 한꺼번에 이게 일자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청어는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칼집을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얇은 막같이 생긴 그 고등어랑 똑같죠. 정갱이도 그렇고요. 이렇게 요걸 이제 탈피할 때 칼 등으로 이제 밀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급할 때 이제 손으로 그냥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양이 좀 예쁘게 안 하고 좀 찢어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막들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기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집을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은 탈피를 안 한 거예요. 그 불맛을 낼 때는 탈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거 이제 고등어예요. 고등어도 아까 청어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포를 다 떠줬고요. 그 이제 양식 고등어인데 이것도 개체마다 이 기름의 상태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름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래도 식감은 괜찮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갈비뼈 다 제거하고, 가운데 이제 핀셋으로 이제
뼈 요거 가시를 다 제거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껍질을 탈피를 할 건데 이건 제가 그냥 손으로 했어요. 고등어는 손으로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 쪽에 있는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 쪽에 있는 부분 좀 조심하시고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쭉 잡아 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좀 그 모양 다 살려 가지고 탈피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탈피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숭어, 이제 보통 밀치, 참숭어라고 불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좀 실패였어요. 그러니까 숭어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비싼데 봄에 좀 저렴해지면 이런 거 이 생선 요 손질하는 거 연습하기 좀 좋은 생선인 것 같아요.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나올 때 사다가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뭐 회덮밥도 만들어 먹고요. 그러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을 좀 정리한 다음에 탈피를 해주시는 게 이 배 쪽 있는 부분을 이제 완전히 다 탈피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앞부분에만 살짝 그 뼈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좀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감성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손질하듯이 그냥 손질하면 됩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사실 감성돔은 자연산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양식은 잘 안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갈비뼈 제거 해주면 되는데 이 돔 종류가 이제 안으로 좀 깊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뼈를 좀 잘 보면서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저기 실수가 났죠. 그리고 요거 이제 금태예요. 금태가 이제 비싼 생선이다 보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최대한 수율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운데 이제 뼈 요거 아까 전에 그 고등어 하듯이 가운데 뼈를 다 제거를 해야지 이 수율에서 손해를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비뼈 제거할 때도 이제 최대한 뼈에 붙여갖고 한 다음에 이제 뼈도 이렇게 가운데 뼈도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불맛을 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거 충분하게 식혀준 다음에 썰어 주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다 껍질 벗겨집니다. 단새우는 뭐 간단하죠. 껍질만 잘 벗겨 가지고 이제 얼음물 같은 데서 좀 탱글탱글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전처리 작업이 끝났고 이제 플레이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그 무갱이라 그러잖아요. 무채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수동 기계를 사용을 해요. 제 그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이제 어떤 거 사용하는지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방어 썰었고 이거는 삼치 썰었고요. 그러니까 구성은 이렇게 화로회 중에서 흰살 생선, 그다음 붉은살 생선, 그리고 이제 이 청어나 이런 것들, 이제 등푸른 생선들, 그리고 이제 폐류들. 요렇게 이제 구성을 좀 한 거예요. 요건 이제 금태입니다. 요건 좀 고급 생선이죠. 그리고 이제 불맛 살린 이제 금태. 그리고 마지막 단새우 이제 이렇게 올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뿔소라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러고 데코용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자연산 이제 전복. 이제 얇게 썰어가지고 요것도 전복 껍데기 위에 이렇게 올렸고요. 이거는 아까 전복 찜한 거. 해서 이거는 이제 전복 껍데기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전복 그 아까 개우 소스 이거 이제 올려주면 됩니다. 네, 청어는 두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올려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성돔까지 이제 올려주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장 보는 것부터 해서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 작업이에요. 하지만 이제 즐겁게 또 가족들과 지인들이 같이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가지수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고요. 몇 가지만 해도 이제 훌륭하게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